반지기 여러분, 플라이TV의 플라이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가 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살짝 먼저 배워봤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태국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그 전에 일단 태국어 같은 경우는 자음이 총 44자, 그리고 모음이 32자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생긴 게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상용 문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한 번에 다 배워버리면 우리 머리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나눠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게 될 내용은 태국어 자음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알고 가고, 그 다음에는 중자음 9자. 중자음 9자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면은 들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자음 9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빨리 배우러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음을 배우기 전에 잠깐 태국어 자음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국어 자음의 수는 총 44자라고 제가 적어놨죠. 근데 이제는 사실상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는 42자,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조금 까치발을 들어야 되니까 높이가 달라져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42자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자는 안 외워도 된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요 42자의, 아니 44자의 자음은 요렇게 중자음 9자, 그리고 고자음 11자. 그러면 총 20자죠? 그럼 나머지 24자는 자연스럽게 저자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중고저가 왜 나뉘냐, 중고저에 따라 성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태국어 자음을 외울 때는 그냥 뭐 기역, 니은, 디귿 우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중자음의 9자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고자음 11자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나머지 이 20자 외우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저자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초자음과 종자음으로 쓰일 때 소리를 구분하자. 요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자, 깐이란 글자가 있어요. 깐이란 글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요거를 자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거는 모음. 그리고 요 밑에 오는 거, 이 자음을 우리는 받침. 제 판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찌됐든 받침이라고 부르는데 이 태국어에서는 요게 자음과 받침이 아니라 처음에 쓰이는 자음을, 첫 자음을 초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뒤에 받침의 역할을 해주는 자음을 앞으로 우리는 종자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왜냐? 태국어가 이 깐을 태국어로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태국어의 초자음, 요게 꺽가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앞에 오는 자음, 그것을 초자음이라고 부르고, 뒤에 보시면 요게 모음이 위에 올라가 있죠. 나중에 모음 시간 때 자세히 배울 거지만 태국어의 모음은 이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 사방에 붙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위에 붙은 요게 모음이 돼요. 그리고 요게 지금 니은 소리가 나는 자음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붙어있죠? 밑이 아니라. 그래서 끝에 있는 자음이다 해서 종자음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음이 즉,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종자음이 즉 그냥 우리나라 말의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태국어 같은 경우는 초자음일 때와 종자음일 때 소리가 나눠지는 거, 조금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또 친절하게 밑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세히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저희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중자음 9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중자음 9자에는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는 아니지만 제가 중자음 9자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보시면은 요 중자음 9자의 각각의 첫 소리음을 딴 거를 가지고 이렇게 꺼짜, 덧떠덧떠, 버퍼, 라는 뭐라고 할까요? 말장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으로는 중자음 9자에는 꺼까이, 쩌짠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꺼짜, 더더더더, 버퍼,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만나게 될 친구는 보시면은 꺼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앞으로 요게 짝대기가 성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초자음일 때는 쌍기역,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기역이다. 요 말은 초자음일 때는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종자음일 때는 우리도 쌍기역으로 끝나는 받침이나 아니면 기역으로 된 받침들은 전부 다 기역으로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보시면은 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 꺼 같은 경우는 요 자음을 가지고 내는 대표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쌍기역 소리가 나는 애가 되고, 까이 같은 경우는 뭐냐? 요 자음, 떡가이를 가지고 만드는 대표 단어가 돼요. 대표 단어와 대표 대표 소리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A는 애플, 그리고 B는 bird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것처럼 태국어의 자음의 이름의 형성 원리는 이렇다 해서 까이가 그럼 뭐냐? 까이는 바로 닭이에요. 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실 요거까지 요 까이가 닭이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은 우리는 태국어에서 단어를 또 하나씩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애들도 뜻이 뭔지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암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암기를 해주시고 너무 버겁다, 벅차다, 뇌가 견디질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꺼까이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다시 쓰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얘는 이렇게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닭의 부리같이 생겼죠. 부리를 그려주고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 되게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닭 부리를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꺼까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자음은 쩌짠이에요. 그래서 둘 다 소리는 지금 형성이 나고요. 쩌짠, 그쵸? 그리고 얘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 제가 여기에 쓰는 글씨체는 우리도 사실 글씨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태국어도 글씨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씨체는 어떻게 보면은 중서체의 느낌이니까 꼭 이대로는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이거를 따라서 본인만의, 우리도 사람마다 이 글씨체가 있는 것처럼 본인만의 편한 글씨체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글씨체를 쓸 때 너무 똑같이 쓰시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림을 그냥 편하게 그려주세요. 왜냐면
내가 편하게 쓸 줄 알아야지 내가 조금 더 잘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글씨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일단 초자음은 쌍지읒 소리가 나고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 소리가 난다. 왜냐? 우리도 뭐 지읒 아니면 쌍지읒, 뭐 디귿, 티귿 그리고 시옷, 쌍시옷 받침들은 전부 다 발음을 하면 시옷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도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나는 외우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쌍지읒을 받침에 넣어서 발음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시옷이 되니까 얘는 뭐 굳이 암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짠 하면은 짠 같은 경우는 접시가 돼요. 접시 중에서도 이 태국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떨리네요. 이렇게 생긴 네, 넓은 접시 있죠? 뭐 팟타이나 그런 게 나오는 접시인데 이 접시를 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접시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거니까 단어를 외워주셔도 좋겠죠? 네, 근데 배고프네요. 지금 제가 밥을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 빨리 끝나고 영상을 찍고 태국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짠이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짠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그리는 거는 얘도 간단해요.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앞으로 또 기억을 해주셔야 할 점은 뭐냐? 태국어에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동그라미부터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죠? 그리고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지붕을 그려주면 된다. 되게 못생기게 그려졌네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감 없이 따라 그려주세요.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네, 이렇게 이건 조금 예쁘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려우시면은 구를 그리고 기억을 그려라. 네,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짠이란 글씨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너댁이라는 글자인데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얘는 초자음, 즉 디귿 소리가 나는 자음이고 종자음은 아까 쩌짠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옷 소리가 난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쓰냐? 자, 일단 요 넥이라는 게 아이라는 뜻이 돼요. 아이를 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말 중에 동안이다 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재밌는데요. 보시면은 나 넥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나가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아이다. 그래서 아이 같다. 그래서 그거를 동안이다 라는 표현으로 쓴다. 그래서 태국 가셨을 때 막 뭐 나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덱 이러면은 나덱 막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셔도 된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덱 하면은 아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보시면은 또 동그라미가 가운데 안에 있죠. 그래서 아이는 어디 있어야 되죠? 아이는 집 안에 안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위에다가 디귿, 엎어놓은 디귿 같죠? 이렇게 됐죠? 네, 엎어놓은 디귿을 그려주시면 된다. 제가 요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요 동그라미 위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태국어는 또 다른 자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위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짝이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꼭꼭. 네, 그래서 얘는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동그라미 아이를 그리고 엎어놓은 디귿을 그려주시면 된다. 네, 쉽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떠라는 자음인데 초자음은 보시면 알겠지만 쌍디귿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종자음은 똑같이 시옷 소리가 난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떠라고 읽어요. 그리고 따오는 거북이가 돼요. 거북이. 그래서 혹시 태국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타오라는
섬 가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요 코가 원래는 꺼가 돼요. 그래서 꺼라고 하면 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섬이고 타오가 따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섬인데 저는 사실 안 가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볼게요. 네, 그래서 따오는 거북이가 되는데 자, 거북이도 안에 거북이 장 안에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쉽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냥 세뇌를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북이도 거북이 장 안에 있어야지.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죽어요. 그쵸? 네, 죽으니까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낙타등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디귿에서 쌍디귿을 갈 때 이렇게 뭐가 하나 추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까 더대기 요거였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나 더 있는, 하나 더 소리가 센 쌍디귿 떴다오는 요렇게 위에 낙타등이 생긴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를 거북이는 거북이 장 안에 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를 안에 그리시고 위에 낙타등 온갖 쌍디귿 같이 생겼죠? 생긴 거예요. 이거 쌍디귿이랑 비슷해요. 네, 쌍디귿 같이 생긴 요 낙타등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자음은 뭔지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자음은 이제 보시면 차다가 돼요. 그래서 차다 하면은 머리에 쓰는 무용할 때, 고정 무용할 때 태국에서 쓰는 무용관이 되는데 뾰족한 무용관이 되고 이렇게 막 춤을 추죠. 네, 그래서 무용관이 되는데 사실 안 외워주셔도 돼요. 네, 굳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태국어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울 것만 외우고 필요 없는 애들은 조금 넘길 줄도 모를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초자음 같은 경우는 디귿 소리가 나고 아까 더대기랑 비슷하죠. 네, 똑같은 소리가 나요. 하지만 태국어 산으로는 다른 자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이 되더라도 태국어에서는 더댁으로 쓰냐 아니면 더차다로 쓰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단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종자음 똑같이 시옷 소리가 난다. 하지만 소리는 동일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는 조금 까다롭게 생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디귿인데 얘가 조금 까다롭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댁을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단어에서는 조금 낫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반짝이들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꺽가이를 그려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여기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뿅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그리냐?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꺽가이를 그리고 내려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쭉 이렇게 물고기가 기어다니고 있죠? 네,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주시면 된다. 되게 쉽죠? 근데 얘는 사실 제가 이제 보면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그려드릴 거예요. 잘 따라 그려보세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꺽가이를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릴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 글씨체 왜 이래? 나 못 그리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려보세요. 한 10번 그려보시면은 그 중에 제일 예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맞다 이게 돼요. 맞다 이게 되는데 얘는 초자음은 쌍디귿 그리고 종자음은 시옷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까 그 전에 빠딱은 창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빠딱 같은 경우도 안 외워주셔도 돼요. 넘어가주세요. 네, 그래서 창대를 한번 적기는 할게요. 창대 또는 창이 되는데 아까 저희 더댁에서 떡다오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나눠졌죠. 그런 것처럼 자, 얘도 디귿에서 쌍디귿이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저희가 방금 배웠던 너차다가 이렇게 생겨서 물고기가 한 마리 밑에 있는 모양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어떻게 그리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떡가이를 그리고 밑에 가서 일단 산을 한번 그려주세요. 산을 한번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산이 생겼어요. 여기는 물고기만 있었는데 여기는 산과 물고기가 생겼다. 그래서 더차다. 디귿 소리가 나는 더차다는 이렇게 물고기만 있고 쌍디귿 소리가 나는 떡바닥은 이렇게 산과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헷갈리시니까 얘는 지울게요.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꺽가이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산을 한번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각졌네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물고기를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리자면 네, 동그라미 밖에 있는 꺽가이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산을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된다.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반짝이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비읍 소리가 나는 바이마이가 돼요. 바이마이 하면은 바이마이는 보시면 얘는 조금 중요해요. 나뭇잎 이란 뜻이 되고요. 얘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다. 그러면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초자음 같은 경우는 비읍 소리가 나고 비읍이 들어가 있는 자음이죠. 그리고 종자음도 비읍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그리냐? 되게 쉬워요. 얘는 동그라미가 밖에 있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비읍같이 생겼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비읍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얘는 비읍 대신에 중간 짝대기가 없고 동그라미가 생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간혹 요것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짝대기 쭉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된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자음은 뭔지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아이고 네, 성조 표시가 빠져있네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일단 성조는 버블라 둘 다 편성이에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반짝이들은 양해해 주실 거죠? 제가 대신에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수정본으로 제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버블라 둘 다 버블라 편성이 돼요. 그래서 블라 하면은 얘는 물고기. 우리 태국에는 맛있는 물고기가 정말 많죠. 제가 배고파서 물고기가 또 맛있는 걸로 연결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라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물고기로 된 요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라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초자음은 쌍비읍이 되고 종자음은 똑같이 비읍이 된다. 왜냐? 우리도 쌍비읍으로 끝나거나 피읍으로 끝나거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쌍비읍이지만 종자음, 즉 받침은 비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도 태국어도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특징이 있어요.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디귿에서 쌍디귿, 비읍에서 쌍비읍 되는 것처럼 태국어도 요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그 소리가 조금 더 비슷한 소리군에서 조금 더 세지는 음들은 나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애가 머바이마이 해서 이렇게 비읍같이 생긴 애였다면 그거보다 소리가 조금 센 쌍비읍인 버블라는 그냥 위에다가 오른쪽 짝대기만 이렇게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버바이마이를 그릴 때는
요 두 가지의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고, 퍼플라를 그릴 때는 얘가 위로 확실히 이렇게 슝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리자면,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그냥 쭉 올려주시면 된다. 네, 쉽죠? 네, 그래서 얘가 퍼플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우리 반짝이들. 자, 넘어가 볼게요.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자음입니다. 마지막 자음은 보시면은 앙이 돼요. 그래서 앙 하면은 대야 라는 뜻이 되는데, 뭐 이것도 굳이 뭐 기억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초자음은 그냥 이응 소리가 나고 이응이에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종자음이 없어요. 요 앞으로 요 짝대기라는 건 종자음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은 즉 무슨 말이야? 얘는 받침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태국어에는 이응 받침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다음에 배울 저자음에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어찌됐든 어항은 이응이라고 해서 초자음은 이응 소리로 나지만 종자음으로는 발음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위로 또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울 때 이렇게 읽으면서 외워주세요. 읽으면서 그리면서 외워주실 건데,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다시. 이런 식으로 뭔가 동그라미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어항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짝이들 지금까지 저희 중자음 9자 배워봤는데 조금 이해가 가셨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다 머릿속으로 넣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외우게 되니까 꼭 많이 써주시고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막 깜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워지니까 무조건 제가 그릴 때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중자음 9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꺼짜 떠떠떠떠 뻐뻐 이렇게 9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지금 저희 중자음 9자밖에 안 배웠는데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그래도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반짝이들은 저 플라이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태국어를 공부를 할 거니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 안 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릴 정도로 꼭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꺼져 더더더더 벅벅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하나 둘 셋, 꺼져 더더더더 벅벅.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